일할 때는 100달러, 잠잘 때는 200달러. 네, 안녕하세요. 이세양 잡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미지 세탁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블로그 하잖아요. 티스토리 블로그나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데 서버 비용을 우리가 안 내죠. 무료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워드프레스는 우리가 하는 만큼 비용을 내는데, 그리고 검색 엔진 같은 경우에도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서버 용량을 갖고 이들이 비용을 지불한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돈을 안 내고 그들이 돈을 내는데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어뷰징성을 계속 하면 싫어하겠죠. 특히 다음 최적화가 막 알려지고 상위 노출 방법 중에 사진을 많이 넣으면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진 한 3개 정도 올려놓고 그거 복사해가지고 뭐 30개 40개로 만든 다음에 상위 노출하는 방식을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검색 엔진이라면 내 돈으로 10억 50억 내서 서버 비용 만들어줬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엄청 싫겠죠. 사람들한테 독특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물론 이 업체 쪽에서도 광고 수익을 먹지만, 그래서 비용을 제공했더니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만 한다. 그럼 당연히 검색 순위에서 걸러낼 겁니다. 모든 검색 엔진들이 그렇고요. 최근에 다음 카카오에서 공지 한번 올렸잖아요. 강화한다고. 계속 강화할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이나 네이버도 결국 현재의 구글 SEO와 같은 수준으로 바뀔 거고, 구글 SEO는 더 발전할 거라고. 그래서 어뷰징이나 꼼수 부리시지 말고 글을 잘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 영상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지금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글 검색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이 좋아하는 이미지는 뭐냐 이거죠. 구글이 자기네 돈을 들여서 검색 엔진에서 잘 노출되도록 로직 개발도 하고 서버 비용도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까지 걸러내려고 하는 기준, 첫 번째,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구글이 직접 찍었냐 안 찍었냐를 구분하려는 게 아니고 정말 새롭고 최신 정보인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양양에 서피비치라고 되게 유명한 곳이 있어요. 거기 사진을 똑같은 곳에서 찍는데 제가 찍는 거랑 여러분이 찍는 거랑 아무리 같은 곳에 찍어도 똑같은 사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찍은 사진과 올해 찍은 사진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직접 찍은 사진의 경우에는 당연히 결과물이 다르기 때문에 구글은 직접 찍은 사진을 좋아합니다. 이건 구글뿐만 아니고 모든 검색 엔진이 그런데, 다른 검색 엔진은 이거 걸러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네이버도 제가 이미지 안 걸리고 올리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먹히는 겁니다. 구글은 안 통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화질이 좋은 사진을 원합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 있죠. 여기 언스플래시라든지 뭐 다른 곳에서 무료 이미지를 받으시든 아니면 캡처를 하시든 아니면 내가 찍은 사진이든 어쨌든 결과물은 화질이 좋아야 합니다. 화질.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자가, 이건 사람을 위한 건데 사람이 봤을 때 화질이 좋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업로드 용량이 있잖아요. 용량이 크면 속도가 느려지니까 이 용량과 화질 사이에 절충하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용에 딱 맞는 사진이어야 돼요. 포스팅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사진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에 사진이 필요 없는 포스팅은 글만 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진이 하나면 되는데 굳이 2-3개 올리시지 말라고. 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게 흘러나온 말이에요. 사진 뭐 5개, 사진 3개, 키워드 5개, 3개 넣으라는 말이 거기서 그냥 블로거들이 만들어낸 말이고, 거기 강의하시는 분들이 지어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매몰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사진만 넣으시고, 마지막으로 사진을 넣을 때는 가장 정확한 위치에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돌고래에 대한 내용을 쓰는데 그 밑에 자동차 사진이 있다. 돌고래 그러면 저 밑에 있어요. 전혀 관련 없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글을 쫙 쓰고 밑에 연예인 사진이 그냥 10개가 쫙 붙어 있어요. 그런 사진은 검색자가 볼 때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구글 SEO적으로는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쉬운 거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캡처를 한번 해볼게요. 캡처를 맥북에서는 커맨드 쉬프트 숫자 4를 누르면 캡처가 되죠. 한 3개 정도 하겠습니다. 하나, 둘, 3개. 그리고 이제 여기가 포토스케이프인데요. 편집 프로그램은 뭘 쓰셔도 좋아요. 사진 뷰어 가시면 여기 클릭하고 커맨드 I를 누르시면 프로파일 정보가 나와요. 여기는 이제 제가 캡처한 사진은 사실 거의 메타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X, Y 제가 방금 한 행동 있잖아요. 그 행동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원래는 메타데이터 들어가면요, 정보가 이렇게 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메타데이터 안에 엄청 많은 정보가 있는데 이거 삭제해주면 되는 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전부 선택하시고요. 여기 뷰어에서 선택하셔도 되고 사진 편집에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크게 보여드리려고 뷰어에서 선택한 다음에 더블 탭하시고 메타데이터 있잖아요. 여기서 메타데이터 삭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삭제할까요? 됐죠?
그럼 다시 보시면 커맨드 I 눌렀을 때 메타데이터가 비어 있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언스플래시 같은 사이트는 다운로드를 하면 바로 메타데이터가 없습니다. 여기 업로드를 할 때 메타데이터를 전부 제거하고 업로드가 된 것 같아요. 원작자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최적화를 하잖아요. 사진 용량 때문에. 그래서 업로드를 하시고 다운로드 하시면 자동으로 압축 해제가 되어 있죠. 여기도 기본적으로 메타데이터가 지워집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티니 PNG에 가서 사진 용량 최적화를 하실 거면 굳이 포토스케이프에서 메타데이터 제거를 안 하셔도 되고요. 티니 PNG까지 안 가시고 한두 개 해가지고 바로 올릴 거다. 그러시면 여기서 메타데이터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캡처를 해오면 검색 엔진에서 보는 거는 겉모습도 봅니다. 요즘에는 알고리즘이 발달해가지고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요 안에 있는 데이터도 보니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사진을 쓰실 때에는 꼭 메타데이터 삭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삭제하고요. 메타데이터를 지우지 말아야 되는 사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일 좋은 게 직접 찍은 사진이 제일 좋다고 그랬잖아요. 직접 찍은 사진의 경우에 티니 PNG를 거치면 메타데이터가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하나 가져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은요. 이제 어떤 분이 한번 물어보셨는데 제가 아이폰으로 막 찍었어요. 그럼 집에 오면 맥북으로 옮겨야 될까요? 아니, 옮기지 않아요. 아이폰에서 아이클라우드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맥북에 사진 앱 있죠? 네, 이 사진 앱에 제가 밖에서 찍었던 거, 아이폰에서 캡처했던 거 이런 것들이 그냥 자동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죠. 그러면 필요한 사진을 여기서 끌어와서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 사진, 제 경포대에서 찍은 사진인데 끌어와서 핫코너 찍고 바탕화면에 놓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그냥 옮겨지는 거예요. 맥북 쓰시면 선 연결하고 물론 아이클라우드로 넘기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잖아요. 지금 바로 찍었는데 지금 바로 써야 된다. 용량이 엄청 큰 동영상이나 엄청 많은 사진이다 이런 경우는 바로 옮기고 싶을 때에는 사진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오른쪽 위에 선택 누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도 하나씩 하셔도 되는데 사진이 많은 경우는 터치해서 끌고 내려오면 이렇게 선택이 되니까 누르시고 왼쪽 밑에 화살표 위로 누른 다음에 에어드롭을 누르시면 내 맥북이 선택되거든요. 누르면 바로 옵니다. 썬더볼트 4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경우에야 에어드롭도 굉장히 빠르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이폰과 맥북에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걸로 옮기셔야 되는 게 뭐냐면 카톡으로 보내시잖아요. 카톡으로 보내면 메타데이터 다 지워집니다.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 카톡으로 보내면 그냥 캡처한 사진이나 인터넷에서 받아온 사진 수준으로 격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사진 카메라든 핸드폰으로 찍으셨든 옮기실 때에는 꼭 에어드롭 같은 걸로 옮기셔야 되고 손실이 나지 않는 방식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다른 기계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선을 연결하고 이런 거는 정말 귀찮아서 못할 행동이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이폰과 맥북을 같이 쓰시면 밖에서 촬영을 하고 집에 오면 자동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그냥 사진 앱만 열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왔으면요. 요 선택해 보시고 커맨드 I를 누르시면 오른쪽에 메타데이터 나오죠. 그래서 아까는 여기 텅텅 비어 있었는데 카메라, 애플, 아이폰 11 그리고 렌즈 모델이랑 조리개값, 초점거리, 셔터 속도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원본 날짜 언제 찍었는지 11월 11일 오후 5시 8분에 찍었네요. 쫙 나오죠. 초점거리도 나오고 이런 게 나와버리니까 메타데이터를 이런 게 나와버리니까 유일무이한 사진이 되는 겁니다. 구글에서 볼 때는 이 사진은 직접 찍은 사진이 되는 거예요. 이런 메타데이터가 똑같은 사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그림과 메타데이터를 조합했을 때 위치 정보도 있잖아요. 이런 지구본 누르면 어디서 찍었는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사진에 담겨있는 정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글이나 검색 엔진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사진을 만약에 내가 메타 정보를 지웠거나 아까 티니 PNG 있잖아요. 이게 지금 티니 PNG에서 최적화한 거거든요. 보시면 벌써 지구본 모양 없어졌죠. 정보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정보 보시면 메타데이터 비어있음 나옵니다. 이렇게 직접 찍은 훌륭한 사진을 그냥 티니 PNG로 최적화해버리면 데이터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찍은 사진이신 경우에는 티니 PNG로 최적화하시면 안 됩니다. 영상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 방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우고요. 일단은 용량이 1.8메가잖아요. 용량이 너무 크죠. 그래가지고 용량을 줄이긴 줄여야 됩니다. 먼저 하셔야 될 작업은 사진 크기를 이게 지금 4032픽셀이니까 너무 크니까요. 하시던 것처럼 800픽셀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화질이 중요한 좀 좋은 화질을 보여줘야 되는 거면 1280 정도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다음에 여기서 용량을 줄여야 되는데 커맨드 S를 눌러서 저장하기까지 오신 다음에 여기 보면 JPG 저장 품질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내려주면 화질이 내려가게 돼 있죠. 근데 아까 이제 요거를 어디까지 내릴 건지 중요한 건데요.
옆에 JPG 미리 보기 보시면 보셔야 될 게 여기 요겁니다. 요거. 현재 이 1280 사이즈에서는 674KB로 추출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줄이면 어디까지 갈 거냐 최종 화질을 보는 건데 요 밑에 있죠. 요 밑에가 저장 품질을 줄였을 때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내리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추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선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확대도 트랙패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웹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안 나가지고 많이 내리셔도 되는데요. 여기 674잖아요.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50까지 내린다고 해서 용량이 50%가 줄는 게 아니고 거의 뭐 7, 80%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50까지 내릴 필요는 없고요. 대부분 85만 돼도 사실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차이를 못 느낍니다. 확대해서 그렇지 전체 화면으로 봤을 때는 용량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165KB 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80에서 85만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 밑에 중요한 게 메타데이터 정보를 보존합니다를 켜주시고 파일 날짜를 수정하지 않습니다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저장, 제가 비교하려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볼게요. 네, 저장했습니다. 그러면 뷰어 가셔서 요게 원본이죠. 이 원본이고 이게 이제 제가 줄인 건데 용량은 1.8메가에서 141KB로 줄었는데 위에 지구본 정보도 그대로 남아있죠. 이거 눌러도 제가 찍은 사진 정보가 바로 나오고요. 그리고 메타데이터 정보 보면 이게 원본인데 이건 처음처럼 살아있고요. 당연히 처음과 같이 있을 거고요. 요거는 방금 전에 메타데이터를 보존하면서 용량만 141KB로 줄인 겁니다. 사이즈도 1280으로 줄여있죠. 그리고 밑에 정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직접 찍어온 사진의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용량을 줄이면서 메타데이터는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업로드 하시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는 사진이 될 겁니다. 건조기 쓰시나요? 요즘에 세탁보다 건조가 더 어려운데요. 건조기를 사용하면 진짜 편해요. 제가 갖고 있는 전기 제품 중에 최고의 역작이 맥북, 그리고 또 하나는 건조기가 없으면 어떻게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한 제품인데요. 한 가지 단점이 있죠. 건조기에 넣으면 안 되는 제품도 있고 꼭 넣으려면 한 치수 키워서 사야 되는 티셔츠나 옷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알아야 망가지지 않죠. 건조기가 아무리 좋더라도 아무거나 막 넣으면 안 됩니다. 이미지 세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TinyPNG에서 추출하면 바로 메타데이터 없어지니까 그냥 올려도 되는 사진이 있고요. 또 여기 포토스케이프에서 메타데이터를 지워서 하는 게 편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직접 찍은 사진의 경우에는 메타데이터를 전부 살려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용량은 대신 줄여야 되죠.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미지 세탁하실 때 세탁 방법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번 사용한 이미지잖아요. 구글에서는 이 데이터도 보지만 실제 모양도 보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만 보고 똑같은 사진을 찾아주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사진을 똑같이 한번 내가 재탕하고 싶을 때에는 그때는 또 메타데이터를 지워주셔야 되죠. 이걸 남겨두면 정말 똑같은 사진 두 개를 올려버리는 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블로그 하시면서 신경을 쓰시고 몸에 배시면 나중에는 이제 헷갈리지 않고 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사진을 적절하게 검색 상위 노출에 알맞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아주 짧은 시간에 이미지와 관련된 다양한 얘기를 말씀드리느라 내용이 좀 많기도 하고 빨랐는데요.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양 잡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하루라도 더 빨리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